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앞 영상을 보시면 뭐 이제 스케일을 좀 크게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을 살아가면서 이번 뭐 프로젝트에서만 해당하는 얘기 아니죠.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그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얘기를 조금 이렇게 했었는데 시간이 좀 애매해서 좀 끊었습니다. 이번 이 프로젝트 관리에 관한 영상은 유튜브에 나와 있는 영상인데요. 되게 이게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링크는 교수님이 네, 안녕하십니까. 노마드 프로그래머입니다. 오늘은 여기 제가 와 있는 곳은 그 말레이시아의 그 IT의 메카,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의 실리콘밸리 같은 거고 우리나라의 판교 같은 데죠. 사이버자야라는 곳에 있는 코워킹 스페이스입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이제 코워킹 스페이스고요. 여기 와서 제가 사실 여기 온 이유는 저희 프로젝트가 이번에 이전을 했어요. 그 푸트라자야라고 행정수도,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세종시 같은 곳이죠. 거기를 이전하면서 여기 바로 옆에 있는 또 사이버자야,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의 그 실리콘밸리라는 데 사무실 옮기는데 그 공사를 하는 그 잠깐 기간 동안에 여기 임시 장소로서 코워킹 스페이스를 사용합니다. 이제 저희 코워킹 스페이스에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 궁금했던 점, 그러니까 프로그래머로서 일하면서 또는 이제 프로젝트를 하면서 일하면서 이제 제 경험과 그 다음에 몇 분들이 물어봐 주신 내용들이에요. 이제 우리가 프로그래머로서 한 1년, 2년 일할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장기간 일하다 보면은 과연 우리가 경력을 어떻게 갖고 와야 되느냐, 당장은 개발자로 시작하더라도 향후에 어떻게 갖고 와야 되느냐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 저는 프로젝트 관리자로서의 그 어떤 경력에 대해서 추천을 많이 드려요. 제가 하고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그냥 단지 시간이 지나갔고 보통 보면은 기술자로 시작했다가 일반 관리자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IT 분야에 있으면 그냥 우리가 그 프로젝트 관리자가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 우리가 일반 관리자랑 같은 건지 아는데 굉장히 많은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분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럼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얘기를 들으신 것 같지 않아요? 교수님이 전에 얘기했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는 동안에는 내가 코딩을 못하면 IT에서 일을 못할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너무 안타깝게도 그런 게 너무 많다. 그러다 보니까 전 코딩 못하는데요. 그래서 전사는 안 할 건데요. 전공 안 할 건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IT 전공 굉장히 갈 길이 되게 높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제 교수님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어서 시스템 엔지니어 영역이라고 하는 쪽에 공부를 하다 보면 길이 되게 또 다양하게 보인다 이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옛날 같으면 더 많이 나눠졌었는데 지금 학교 공부할 때 너무 나눠서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일단 그 정도라도, 그러니까 개발자 영역 말고 시스템 엔지니어 영역도 있어. 그 가운데 잘게 쪼개면 너무 많아.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 건데요. 지금 방금 그 영상에 나온 분이 얘기를 할 때 개발자로 가다가 나중에 일반 관리자로 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 근데 실제 프로젝트 관리라고 하는 것만 잘해도 그 영역이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수님 전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PMP라고 하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라고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 한번 써놔볼까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PMP라고 하는 거 이거 자격증 이름이기도 하죠. 한번 찾아보세요라고 했는데요. 자, 이제 그런 얘기들하고 관련되어져서 이게 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계속 한번 보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프로젝트 관리라는 거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제가 알아볼게요. 제가 이렇게 이번에 프로젝트 관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게 된 계기는 제가 그 어떤 분과 이제 진로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가 사실 유튜브 채널에서 저에게 좋은 조언을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이 이제 새로 이제 프로그래머가 되고자 하시는 분 같아요. 그분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프로그래머로서의 어떤 제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제가 나중에 프로그래머로서 당장 하는 경력도 중요하지만 향후에 프로젝트 관리자로서 프로젝트 관리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져보라는 조언을 하고 나서
그분이 이제 프로젝트 관리라는 게 이제 이렇게 심오한 건지 몰랐다 찾아보신 다음에, 그리고 이게 단지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일반적인 관리자가 되는 거랑 같은 건지 알았는데 전혀 다른 분야라는 것을 알고 놀랐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IT 업계에서 이제 일한 지가 벌써 한 25년쯤 되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SI, 우리가 이제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회사에서 처음으로 1996년도에 이제 제가 일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처음에 이제 재밌게 이제 프로그래머로서 자질을 쌓고 하면서 여러 가지 국제 자격증을 여러 가지 땄어요. 땄고 뭐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서 좋았고 뭐 오라클의 뭐 OCP라든지 뭐 MCS 마이크로소프트 자격증, SAP의 그 컨설턴트 자격증, 뭐 여러 가지를 땄어요. 뭐 자바 프로그래머로서의 자격증도 땄지만 그 중에서 좀 저에게 많이 자산으로 남는 것이 이제 프로젝트 관리자로서 이제 PMI에서 하는 PMP라는 관리 자격증이었어요. 근데 자격증이 자격증으로 머무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뭔가 얻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저도 이제 프로젝트 관리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눈을 뜨게 됐죠. 그다음에 프로젝트를 이제 SI 회사에서 그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그 대형 SI 회사에서 여러 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잖아요. 참여하게 되면서 이 프로젝트의 이제 희열을 느끼는 거죠. 이제 처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소설도 기승전결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했을 때 뭡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 흥분감, 기대감, 그 다음에 또 중간에 분석하면서 좌절도 느끼면서 어려움, 챌린지를 받고, 그 다음에 그게 절정이 되죠. 뭐 밤도 새기도 하고, 요즘은 밤을 새는 거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납기라는 게 있어요. 프로젝트는 유효하거든요. 끝이 있어요. 그래서, 이 PMP 시험에도 나오는 문제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끝이 있기 때문에 거기 맞춰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맞추고 이제 종료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고객들이 잘 쓰고, 박수 받고, 때로는 대중 시스템인 경우에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면서 막 칭찬을 받고 하면, 본인이 앞면에 나서지 않더라도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죠. 이런 것들이 우리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이런 프로젝트는 IT 업계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요. PMP 자격증이 더 인정받는 데는 이제 건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것도 프로젝트거든요. 우리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책을 쓰고, 그 다음에 유튜브를 하고, 강의를 만들고, 이런 거 다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뭐 학교에서도 프로젝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관리하는 것이 이제 프로젝트 관리자, 프로젝트 관리입니다. 자, 이제 프로젝트 관리를 보면은 그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완성을 목표로 움직이는 활동을 말한다. 이렇게 나오죠.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PMI라는 어떤 굉장히 유명한 그 프로젝트 관리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한 그 어떤 기관이 있어요. 그 기관은 국제기관입니다. 그 기관에서 하는 자격증인 PMP와 제가 우리나라에 몇 안 되지만 최근에 이제 마지막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PGMP, 프로그램 매니지먼트 프로페셔널이라고 해서 PMP 위에 있는 시험입니다. 그 시험에 대해서도 좀 같이 여러분과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용어나 이런 거는 뭐 이제 뭐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수반 활동이 중요한데 프로젝트 기획하는 활동을 하죠. 그 다음에 프로젝트는 모두 다 리스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무슨 프로젝트를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과제 프로젝트를 해도 리스크가 있어요. 시간도 그렇고, 하다못해 구성원 중에 뺀질되는 사람이 있었고, 열심히 안 하면 그것도 리스크입니다. 그 다음에 교수님이 굉장히 깐깐하다, 이런 것도 사실 뭐 리스크죠. 그래서 여러 가지 비용이 없다라든지,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다라든지, 아니면 갑자기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겼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리스크죠. 이런 걸 측정하고 어떻게 관리하느냐. 미티게이션 플랜, 어떻게 이거를 줄여나가고, 회피하고, 또는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대한 플랜들을 세우는 것,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용 가능한 자원의 산정,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못하는 일을 그냥 무조건 의욕이 앞서서 한다고 하면 나중에 프로젝트는 끝이 있습니다. 납기라는 게 있죠. 언제까지 해야 되고 뭘 원하는 퀄리티가 있어요. 품질 수준이 있는데 이거를 하지 못할 자원을 갖고 하면은 요행수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에서 막 실력도 안 되는데 어떻게든 운이 좋거나 어떻게 하느님이 보호하사 그래서 성공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런 거를 매번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이용 가능한 자원을 과학적으로 산정한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 관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관리자를 특히 외국에 취업하는 경우에 많이 그 PMP 자격증을 한국보다 선호를 합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체계적인 프레임워크를 갖고 관리를 하다 보면
뭔가 이런 리스크라든지 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을 잘게 쪼개서 우리가 이걸 나눠서 우리가 하는 타스크들, 우리가 보통 우리는 MS 프로젝트다 이런데 MS 프로젝트는 그 WBS를 관리하기엔 Work Breakdown Structure를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툴이죠. 우리가 예전에 복사를 제록스라고 했죠. 근데 제록스는 굉장히 유명한 그 복사기 제조회사죠. 뭐 이런 것처럼 WBS, 우리가 일의 작업 단위, 아주 구분한 단위들을 이제 WBS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작성하느냐. 그 다음에 필요한 일적 물적 자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중요하죠. 결국 사람이 일하고 그 다음에 어떤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비용 산정, 적정한 비용이 있어야 돼요. 하다못해 팀원들에게 저녁을 사주더라도 저녁 잔업식대비가 있어야 돼요. 뭐 이런 것처럼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복사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갖고 실제로 사람을 투입하고 이런 것들 다 비용이지 않습니까? 이런 요소들을 잘 파악해서 적절하게 관리해 줘야 됩니다.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같은 게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입니다. 팀원의 작업 할당을 잘 해줘야 돼요. 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몰아주고 딴 사람은 아이들 타임을 하면 팀워크가 깨집니다. 결국 프로젝트는 팀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작업로드를 과학적으로 잘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실 프로젝트 관리를 잘하는 사람일수록 제가 봤을 때 특히 외국에서 프로젝트를 하는 걸 많이 봤을 때는 보면은 뭐냐면은 이런 프레임워크와 프로세스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저도 경험상 보니까 이런 거라면 뭐 맨 처음에는 시간 더 오래 뺏기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결국 차근차근 가는 것이 결국은 나중에 봤을 때는 훨씬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거죠. 특히 긴 프로젝트인 경우에. 그래서 진척 관리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 모르고 그냥 오늘 아침에 열심히 합시다. 우리 열심히 합시다 하고 저녁에 술 마시고 우리가 남이가 이래서 하던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목적에 따라 진척 관리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진도 관리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도출했던 작업의 방향성을 유지하는 것. 이게 이제 사실은 프로젝트 관리도 중요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PGMP라고 하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이제 하는 이유가 프로그램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프로젝트 하나하나가 늘 전투라고 하면 전쟁과 같이 이렇게 이걸 관리하는 이런 여러 개의 프로젝트들을 모아서 하나의 목적을 만드는 그런 것들이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말레이시아의 대중교통 통합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프로그램이거든요. 그 밑에 보면은 여기 LRT도 있고 프로젝트도 있고 MRT 프로젝트도 있고 또는 이슈어로서의 터치앤고라는 이슈어도 있고 또는 EMB 후불 카드들에 대한 프로젝트들이 하나하나 프로젝트인데 이게 하나가 모여갖고 프로그램이 돼서 대중교통 통합이라는 것이 하나가 돼갖고 이게 프로그램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런 방향성을 유지해 주는 게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와 프로그램 매니저 또는 그 위에 회사에서 이제 임원들이라든지 CEO들이 하는 게 포트폴리오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되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프로젝트 관리, 프로그램 관리, 포트폴리오 관리입니다. 그 다음에 달성한 결과를 잘 분석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음 사업에 이거를 레슨스 런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죠. 그 다음에 최근에는 방법론들이 이제 많이 바뀌고 있어요. 아까 제가 긴 프로젝트의 스트럭처를 잘 하라고 얘기했는데 기존에 이제 워터폴 방식이라고 해서 분석, 설계, 그 다음에 뭐 구축, 테스트, 그 다음에 뭐 이관, 뭐 이런 단계를 거치는 이런 폭포수처럼 가는 그런 그 어떤 방법론들에서 최근에는 굉장히 유연하죠. 에자일이라고 해갖고 이게 하나하나의 조그마한 단위를 돌면서 스프린트가 돌면서 이런 것들을 하는 뭐 새로운 기법들이 나와요. 근데 사실 그 기법의 본질이라는 거는 결국 커뮤니케이션을 잘해갖고 자원을 잘 활용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는 뭐 통합을 한다든지 범위, 일정, 원가, 품질, 인적 자원, 의사소통, 위원관리, 조달, 이해관계자 뭐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거가 있습니다. 제가 더 깊숙한 내용을 하면 좀 머리가 아프겠죠. 그 내용들은 이제 제가 나중에 기회에서 프로젝트 방법론과 프로젝트 관리에 대해서 소개하는 데서 하고요. 지금 여기서 이런 것들이 이제 프로젝트의 관리다라는 거를 얘기 드려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면 자, 잠깐만 앞으로 가서 볼게요. 지금 위에 보시면은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바디 오브 날리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지금 정지해서 보여드린 건데 이걸 PMBOK라고 써놨습니다. 그렇죠? 본래대로 쓰면 보통 표현 PMB 그 다음에 O자를 송자로 쓰고는 해요. 그래서 PM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뭐 얘기를 하다가 누가 PM복 그러면 PM복이 뭐야? 무슨 복어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PM복 그러면 PMP, PMI에서 만들어 놓은 뭐라죠? 이게 지식 그 기반 구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어떠한 내용들 그러니까 프로젝트에서 다뤄져야 하는 내용들 이런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비슷한 용어 어디서 보셨죠? 그죠? CBK라고 보셨죠? CISSP에서. 자, 계속하겠습니다. 프로젝트 방법론과 프로젝트 관리에 대해서 소개하는 데서 하고요. 지금 여기서 이런 것들이 이제 프로젝트의 관리다라는 거를 얘기 드려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면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전문 분야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우리가 그 직장 생활을 하고 나면은 이제 오래 시간 10년, 20년 되면 일반 관리자가 되고 그 다음에 승진을 하고 그 다음에 임원이 돼서 이제 회사를 나가고 나면 그 자기 의도든 아니든 나가고 나면 사실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사장님으로 은퇴를 하시건 아니면은 뭐 중간에 은퇴를 하시건 간에 사실 회사에서 일을 한 거지 무역을 10년 했다고 해서 무역 전문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분이 그렇게 그 무역을 했지만 뭐 인보이스나 회계 처리는 다른 회계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나와서 직접 하라고 하면은 막막한 경우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우리가 공통의 기술 그게 뭡니까 편의점하고 치킨 사업하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은퇴하고 나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들이 작아진다는 거죠. 결국은 그 어떤 역량이라는 게 회사를 중심으로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을 중심으로 모이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개인의 역량을 키우는데. 그런 의미에서 프로젝트 관리자는 개인이 이제 뭔가 그 프로젝트 역량을 갖고 이제 쌓아가고 있는 어떤 그 엑스퍼트 저지먼트, 그러니까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하나의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역량을 갖고 있으면 프로그래머로서의 역량을 갖고 있어서 외국 회사에 스카우트 되는 것보다 더 많은 기회가 제가 봤을 때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저 같은 이제 주니어가 아닌 시니어인 사람들에게는 좀 더 많은 그런 그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젝트를 달성하는 것도 굉장한 보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프로그램, 젊은 나이에 우리가 프로그램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이걸 갖고 계속 프로그래머로서 발전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으나 이걸 좀 더 프로젝트라는 또 프로그램이라는 관점에서 좀 더 이제 프로그램들을 모아서 뭔가 어떤 밸류를 고객이 원하는 밸류를 창출하고 거기에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내용 어떠셨어요? 우리가 가벼운 내용이지만 프로젝트 관리자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죠? 그럼 앞으로 우리가 기회 될 때 프로젝트 관리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제가 사실은 제가 하고 있고 잘하고 있는 일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추천드리는 일 중에 하나가 프로젝트 관리라고 했어요. 프로그램 랭귀지를 하면서 좀 많이 그 관심을 갖기는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기회가 될 때마다 프로그램 랭귀지를 배우면서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지식들이라든지 여러 생각들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에게 힘을 실어주시고요. 앞으로 또 프로그램 랭귀지, 또 디지털 노마드, 그 다음에 프로그램 관리에 대해서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힘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영상에 보면은요, 우연히 교수님이 발견했던 영상이었는데 교수님이 하려는 얘기를 거의 다 그대로 담고 있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라 해야 될까? 여러분들한테 어떤 방향 제시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뭐 강의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학생들은 잘 안 듣잖아요. 당장 뭐 내일 모레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근데 길게 보시면은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제 주니어가 아닌 시니어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교수님이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30대 초반이 되거나 또는 30대 중반이 돼서 앞으로 내가 이 영역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느냐. 그 영역이 뭔지 모르지. 아까 뭐
그 공통 기술이라고 그랬잖아요. 뭐 치킨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편의점 치킨 뭐 이런 거 얘기했었는데 그런 거 말고 내 영역 그 영역에서도 뭐 자리를 다지면 되겠죠. 근데 내 영역을 어떤 영역을 구축을 하고 그 영역에서 내가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느냐라는 방향성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지금 군대 갔다 오고 졸업반 되고 지금부터 사회에 들어가서 또 다시 무엇을 배우냐에 따라서 무엇을 어떻게 배우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30대 초반이나 35세 때 그때 내 어느 방향성을 가지고 있느냐가 결정난다라고 하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졸업한 선배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같이 묻어서 그러니까 교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를 같이 묻어서 프로젝트 관리에 대해서 얘기해 준 영상이었습니다. 뭐 여러분들 나중에 뭐 정리를 해놓고 따로 보실 수 있도록 교수님 링크 자료는 걸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